지금 요즘에 애플 폭락하고 테슬라 폭락하는 게 사실은 중국 영향이 제일 큰 겁니다. 중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니 뭐 물가니 이런 거보다도 지금 질문 주신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진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그게 끝나면은 두 가지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 요소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네네.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또 경기 부양과 관련된 여러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잠깐 동안 또 랠리라기보다 예.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을 가져왔던 이유였기도 했는데 네네. 근데 지금 다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예. 정부는 푸는데 국민들이 안 나오네. 중국 네. 국민들이 네네. 불안하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이 뭐 애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테슬라부터 맞아요. 아주 그냥 폭락을 한 예,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먼저 그거부터 정의하고 넘어가면 지금 요즘에 애플 폭락하고 테슬라 폭락하는 게 사실은 중국 영향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바꾸면서 정책 변경을 하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한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게 이번 12월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게 4분기 기업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해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이제 공장을 봉쇄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도 애플은 애플 아이폰 조립을 90%가 중국에서 합니다. 그럼 공장이 멈춰 선다. 그렇다는 얘기는 4분기 이익이 감익이 될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냐? 1월 24일, 25일, 26일 요 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반영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웃기고 그래서 애매한 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서 아 중국이 드디어 이제 경기 회복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봐. 너무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 야 그러면 당장은 안 좋겠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당장은 안 좋고 길게는 좋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건 뭐 80% 이상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이 글로벌 경기는 기댈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역할을 어디서 했느냐? 중국이 했습니다. 중국이 2004년부터 2007년도에 그랬고 2015, 16, 17도 그랬고요. 중국이 정책을 미국이 긴축 정책할 때 얘는 완화 정책하고 약간 반대로 해가면서 완충작용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전히 계속 긴축 기조로 전 세계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중국이 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확산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모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춘절이 있는 거고 그 춘절 때 뭐 전부 다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확산될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춘절 끝나고 나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절 끝나고 나서 정말 이게 극복이 됐다면 그러면 소위 전인대회 하는 3월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잘 된다면 어떻든 간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중국이라는 경제 사이즈로 볼 때 경기 부양 정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한쪽에선 긴축을 하고 한쪽에선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글로벌리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완충작용에 의해서 소위 아주 강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죠. 중국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 중국 때문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 다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봉쇄하고 있고 중국에 판매하던 것들을 특히 반도체나 아니면 중간재가 지금 그쪽으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지난번 나온 데이터 보니까 중국향 반도체 수출이 30%가 줄었다고 29%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기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죽어가다 15억 하면서 조금이라도 숨 쉬면서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쪽에 관련된 당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좀 좋아지면 무역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의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 국민들 중에 반일 반중국 이 정서적 감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반중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도 큰일 나요. 지금은 중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렇죠. 중국이 요번에 많이 이게 잘 극복해 놔야 돼요. 그렇죠. 코로나.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네. 중국 부동산 문제 터지고 경제 위기가 터지고 그래서 미중 네. 패권 전쟁에서 네. 미국의 어떤 조치로 쫙 무너져가지고 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나라들 찢어지고. 근데 그 후폭풍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정신 못 차려서 전쟁 나봐야 돼. 북한이 확 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나.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제 나이 또래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걱정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이 어마어마한 확산이 돼버려서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없이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없이 잘 넘어가면 중국은 올해 지금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경기 지표들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갈 것이고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썼을 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최대 수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는 정말 중국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워낙에 많고 수출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중국의 앞으로의 경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지난 동안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거는 뭐냐면요. 섹터, 산업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전체 지수보다는요. 지수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따라가지만 섹터, 산업별로는 중국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맨날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게 저희는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아니 뭐 조선주, 화학주, 뭐 그 무거운 중공업 이런 게 다 10배씩 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중국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그 한 해 동안 그 제약바이오주들, 뭐 아모르프 화장품주들, 그리고 건자재주들 이런 거 10배씩 간 거, 그거 중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어떤 산업의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그 산업에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온전히 우리 시장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 그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경기가 정점론에 다다랐다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지를 잘 뉴스 플로우를 봐서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는 게 리오프닝 하면서 지금 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중국이 자국민을 해외 여행이나 해외 가라고 허가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큰일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올까봐 무서운 거지. 네, 여기 와가지고 전염시킬까봐. 오늘 아침 그 뉴스 보시면 여러분 이탈리아에 한 비행기에 타고 온 사람의 중국인의 반이 양성이래요. 확진자래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세요. 그런 뉴스 한번 보면 그 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불안해서 가겠냐고. 불안하겠죠. 지금 이제 거기까지 상황이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우리 현재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해외 여행 가라는 거잖아요. 해외 나가고 이제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뭐가 움직여요? 여행, 카지노, 면세점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일단 그거는 내년도에 2023년도에 굉장히 시장이 예전에 한번 꺾였다가 위드 코로나 때 올랐다가 다 원위치에 있었거든요. 요번에 중국이 움직이면 중국이 요번에 위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이번에는 확실히 대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국의 정책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국의 부동산 PF 혹은 뭐 이 아시아 뭐 여러 나라들의 그 어떤 경제 위기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와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때 네네. 이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만약에 자기네만 위주로 살 수 있는 위주로 얘기한다면 이게 다 깨질 그 위험이 그렇죠. 생길 수 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 미중 패권 문제 네. 이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어려워지고 쓰러지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나오는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네. 상황들 때문에 네. 중국이 결국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예.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게 중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지? 중국이 그러지만 예. 확 힘이 빠지기를. 예, 중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걸로 인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은 그걸 알고 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미국에 덤볐다가 계속 깨진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데들이 지금 새롭게 나온 게 걱정이에요. 그게 러시아하고 사우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제를 위안화로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달러와의 패권 경쟁에 부딪힌 나라 지금 여태까지 살아남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히 물론 그 설만 많았지, 네. 예, 빈설만 하고 그러니까 네.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협정서에 공동선언문에 그 들어가진 않았어요. 위안화 결제가. 왜냐면은 근데 아까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거 있기 들어가면 때문에. 우리는 네. 쉽게 생각하잖아요. CIA에 의해서 빈살만이 과연 그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마 이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아마도 미국도 중국이 망하면 미국이 좋을까요? 그렇지, 그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중국에서 다 팔고 있는데 제품도 다 팔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하려고 하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어떤 소위 그 4차 산업과 연관된 신기술, 새로운 선도적인 기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반도체도 옛날 구사양의 반도체는 너네 해요. 그 지금 아무 시스템 반도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수용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용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그랬다가는 한번 부딪히는 싸움이 발생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중국은 여태까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을 제가 제가 위치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정책을 그동안 제가 봐왔던 경험으로는 그 잘 눈치를 살피면서 조절을 해요. 중국이. 오히려 사우디나 러시아가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중국은 잘 조절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래도 자기들 멋대로 뻗대는 게 있는데, 예. 근데 빈살만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사우디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힘을 러시아하고 손잡고 같이 야 우리끼리 해보자 블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내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2023년 대전망이라는 책 지금 있죠. 그거 많이들 보거든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보고. 네. 거기 보면 뭐 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10대 가지가 나와 있는데 10대 위험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게 들어있어요. 블록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이 야 이거 옛날에는 미국과 중국 싸우고 미국과 러시아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손 붙잡고 싸우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맨날 논하고 있는데 야 아니다 이거 내년에 대만 관련된 지적 리스크 그리고 인도 그리고 터키 트르키예가 그 근처에 있는 저쪽 나라 섬나라들 지금 공격하려고 막 그런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니 뭐 물가니 이런 거보다도 지금 질문 주신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걸 떠들고 있으면서도 답답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이 없. 네. 근데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수축 사회? 네. 예전에 홍성국 대표 네네. 저 미래에셋증권 네네. 그분이 쓰셨던 책에 그 말처럼 네. 우리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네네. 그 모든 전쟁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네네. 다른 쪽의 파일을 가져와야 네네. 되고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뭐 정치적인 네네. 면에서도 이게 결국은 네. 예. 이 양극화, 나라들 간의 네. 양극화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예, 그 보면은 뭐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그렇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든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국가가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지났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처럼 고성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1, 2%죠 이제. 그게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제 고성장을 이제 멈추고 이제 정점에 있지 않겠냐, 성숙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는 게 옛날에 제가 원래 대우 출신인데 홍성국 대표님이 계셨죠. 애널리스트 출신이셨고요.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점차로 성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만히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저금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물가였습니다. 네. 이러고 사는 동안에 빵주가 일어나고 뭐 주식시장 괜찮고 그럼 미국만 좋았지 우리는 뭐 좋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팬데믹 터지면서 그리고 전쟁 터지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따라 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성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이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이 글로벌리 전 세계가 저성장으로 있는 상태가 계속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정상이라면 고물가 고금리가 비정상이잖아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시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데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요소로 인한 변동성, 이벤트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논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연세도 좀 드신 이코노미스트 또는 경제학 박사님이 나오셨다고 쳐보세요. 그분이 저처럼 얘기할까요? 그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걸요? 이거는 뭐 이런 과정이고 결국은 안정화됩니다. 결국 그렇게 갑니다. 그게 한 10년, 20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석학분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빠진 거 걱정하고 다음 주에 당장 걱정을 하고 주식시장을 걱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지 큰 틀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내년도 시장을 보면서 터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네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이거 요즘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인 시장의 어떤 반등, 예. 그러니까 상승으로의 예. 전환 추세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호재로 가고 예, 다시 예. 또 그냥 예. 사라진 이벤트 정도로 끝나게 될 것이냐. 예. 대세 상승으로 가지 못해도 저는 일단 무조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큰 폭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을 상승하면 일단 그때가 한번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서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나빠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이클링대로 시장을 움직이되 그런 이벤트가 생겨서 급등하거나 이벤트가 생겨서 급락하면은 그거는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팬데믹처럼 이벤트가 생겨서 급락했을 때는 매수하는 거고 이벤트가 생겨서 급등하면은 그거는 다시 매도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단기 이벤트는 아니겠죠. 왜 그렇게 보냐면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진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인도주의 차원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끝나야 돼요. 그게요. 그게 끝나면은 두 가지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음. 지금 내년에 역성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 회복되기 시작하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약세가 예,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다 1,200원, 1,100원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대거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경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떻든 휴전을 하든 뭐든 해서 소위 재건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전 세계가 여기에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구가 우리 그냥 주식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 꼭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질병이 생겼고 너무 많다 그러면 전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자정 작업이 생기고 또 다시 부흥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더라도 미국이 한 단계씩 레벨업 되면서 경기가 좋아진 게 뭐 때문이었어요? 전쟁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재건 사업 하면서 오늘의 일본이 왜 생겼습니까? 참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지 모르지만 또 각자 의견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본에 대한 뭐 반감이 이런 걸 다 빼더라도 일본이 저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금리로 그 돈 가지고 전 세계 가서 그걸로 그리고 국가 채무와 그리고 국민들의 채무는 엄청나게 높고 그런데도 그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오늘의 일본을 만든 거는 전후에 미국이 도와줘서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후에 일어나는 이런 재건 사업은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잠해지면서 재건 사업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이 뭘 한다, 유럽이 뭘 한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하나의 붐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네옴시티도 한다 그러고 중국은 또 경기 부양한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말 상황이 자체가. 싹 달라지는 거죠. 네, 어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요. 맞아요.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건설을 통한 네. 그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물론 미국이 됐든 유럽의 빚으로 일단은 해준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어쨌든 경제는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요. 자재는 필요하고 그렇죠. 다 연결돼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끝날 때 끝나지가 않는 이 우리 푸틴은 아니지. 이 푸틴의 건강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어쨌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 치킨 게임의 마지막에서 왜 서로 나 끄떡 없어 난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블러핑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마무리는 지지는 않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잠깐 뭐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야 평화협상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말로만 한 거죠. 맨날 쏘면서 미사일 쏘면서 말만 계속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된다. 니네 그 점령한데 이거 다 반환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 나온 거야. 아니 이번 주에 나왔죠.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2개월 내에 2개월 내라니까 2개월 내에 평화협상 중재해서 하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근데 거기에 기대감이 하나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둘이 평화협상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지금 혜택을 통통히 받고 있는 거니까 미국 참 미국이죠. 예?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야 니네 평화협상 해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끝날걸요? 이미 끝났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그걸 아직까지 전쟁 더 해라고 냅두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기 지원해주면서. 예, 그런 거잖아요. 미국 엄청나게 팔면서.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은 야 니네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은 어떤 거겠습니까?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거나 또는 아예 그냥 물가가 팍 떨어지면서 이제 미국이 안정화됐어. 사실 물가도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안정화됐어. 또는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미국이 야 이제 그만해. 그만 이제 좀 협상해. 라는 순간에 모멘텀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말도 안 되게 저거 오래 갈 거야. 옛날에 그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이었나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 예, 되게 전쟁이 오래 갔었죠. 예, 되게 오래 갔다. 러시아하고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보는 상황까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악재가 호재가 될 개연성은 네, 충분히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